반갑습니다. 참 이 시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이제 오늘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근본까지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전번 주에는 내가 누구냐, 그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실질적으로 허망한 인생이 있어요. 보상 없는 게임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가는 자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 이런 삶은 참 허망한 삶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낯선 비밀인데 그게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오랜 시간 생각했던 것이 나라고 했을 때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어찌하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게 지금 나라는 물질이 된 거예요. 의식이 현실이 되고, 이게 이제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현실이 되고 마음이 물질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찌하든 피할 수 없는 이제 내 세계입니다. 내 세계인데,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다 가니까 다 알겠는데, 이제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잘 바뀌지 않는지도 알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내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안 바뀌는 게 뭐냐,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내 뇌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괴로운 줄로 알았는데 이게 뇌가 괴로운 거예요. 브레인, 뇌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더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이거를 이 뇌 긍정 훈련해서 이게 이제 정말 이 뇌를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 그럼 이제 좋은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습관을 우리가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데는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멋진 프랙티스까지 지금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사건이 많았어요. 정말 저도 바빴어요. 오늘 하루 종일. 대충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놨지만 멋진 프랙티스가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21일 동안 긍정적인 뇌로 바꾸는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또 이 시간에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또 오늘은 이제 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뇌가 뭔지 제가 아침에 자료를 미리 좀 보내주었습니다. 이놈의 뇌가 뭔지 보이지도 않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뇌라는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어디 있느냐? 뇌에 있습니다. 가슴이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뇌라는 것이 심플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심플하지가 않냐면은 내게 들어오는 자극은 그냥 아야 정도인데 이 자극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는 무한 증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뇌예요. 그래서 어떤 내 감정이 지속적으로 내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감정을 강화하는 생각이 증폭된 거예요. 증폭. 또 그것이 다시 우리 생각을 강화하고 생각을 강화하다가 보니까 또다시 그 감정을 끌고 이게 가면서 무한대로 내 머릿속에서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 주사를 한번 딱 맞추면은 사실 그 맞는 순간만 딱 아파요. 딱 아파요. 근데 이게 뭔가 하얀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만지니까 아팠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요. 이게 진짜 또 아팠어? 이거 또 하얀 옷이야? 근데 이게 몇 번 쌓이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 브레인에서 이게 증폭이 될 때는요.
차라리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때를 쓰고 울어요. 어느 정도이냐면은 그 어른이 되어서도요.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말하면 누군지 압니다.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 어떤 분이냐면은 주사기가 자기 혈관 속으로 들어온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기절을 해요. 주사를 못 맞아. 아예 못 맞아. 우리 호주댁이 웃는 것 보니까 누군지 대충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요 주사를 아예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주사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거예요. 주사에 대한 무한 증폭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브레인에서. 이거는 주사 문제가 아니에요. 뇌에서 무한대로 증폭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부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이클이 있다면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도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내 사진 하나를 보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이게 이제 우리의 뇌입니다. 뇌. 이 뇌가 지금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전두엽이 있고 대상해가 있고 편도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편도체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곳입니다. 감정. 그리고 전두엽은 생각이에요. 이성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대상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데 편도체와 이성적인 판단과 조절을 하는데 전두엽 이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것이 대상해라는 다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활성화되어 증폭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막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심리학자가 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심리학자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어떻게 느끼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해석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뇌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회로를 긍정적인 회로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몇 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기억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편도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1.4배 더 강화가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억은 긍정적인 기억보다도 3배 더 강화가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감도 떨어뜨리게 하고 안 좋은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감정이 실린 정보들은 더 많이 이제 이 편도체라는 곳에 장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장기 저장. 자,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포와 무기력, 무력감 이런 것들이 편도체에 가장 활성화되는 거예요. 공포를 느낄 때 또 무력감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빨리 벗어나야 장기 저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습관처럼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나 버리는 거예요. 자,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내 마음에 대한 공감을 할 줄 모르면은요 타인의 마음도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비난이나 나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 자기 비난이나 비하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결국 이거는 병으로 끌고 가요. 어떤 병으로 끌고 가냐면 결국엔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알게 모르게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버립니다. 자기 방어 능력을.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이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가정에서도. 나도 남도 다 귀찮아요. 그리고 나도 남도 다 꼴 보기 싫어요. 다 보기 싫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결국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훈련. 나 훈련. 자, 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과학입니다. 이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감이 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아까 뇌를 봤죠?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에는 브릿지가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의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긍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자, 이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해석을 하는 능력입니다. 해석을 하는 능력인데 이게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싹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해석하는 능력과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의 말에는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언어 능력을 하면서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기억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말로 프랙티스를 이제 훈련을 할 겁니다. 말로 프랙티스를 하면은 긍정적인 기억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기억들이 저장이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걸 21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잘 나가면은 오늘 우리가 프랙티스까지 잘 되면은 이것을요 21일 동안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달 동안 이걸 유지를 하면은 내 브레인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어디까지만 이것을 하느냐. 이제 이 심리학 이런 것들을 접근을 잘합니다. 접근을 잘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기분에 대한 전환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것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영성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클.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누구도 시도 안 했던 것을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감정이 막 밀려올 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거쳐가면은 이게요, 안 좋은 기억들로 편도체에 다 저장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이제 만땅이 되어져요. 안 좋은 것들로. 그러면 그 안 좋은 감정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계속 내려가 있으면 우울증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만 있어요. 조울증은 뭐냐? 올라갔을 때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요. 막 돌아다녀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게 이제 팍 내려가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또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느끼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냐, 선택하느냐, 재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은, 자, 근거는 뭐냐면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뭐냐면, 행복이 환경이 우리한테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행복 안 하고 이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에 대한 가치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의 가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내 가치를 만들어 가고 그걸 따라가요.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알고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사단이 인간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가치로 딱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물질이 조금 있으면은 내 가치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에 좋으면, 남들보다 더 보기에 좋으면 내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행복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행복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느끼는 자극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가 수술을 해요, 지금. 근데 의사가 이거 조그만 수술이 아니라 큰 수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큰 수술인데 이 조그마한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감정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제 우리가 뭐를 선택할 거냐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두려움은 편도체에 더 쉽게 저장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버려 두면은요 이게 오랫동안 그 충격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냐면,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에게는 과정일 뿐이야 하고, 일단 내 감정이 그 편도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저장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경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 그 자극에 달려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에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빈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마나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범사에, 이 작은 내가 행복을 발견하고 이것을 빈도는 자주 느끼는 겁니다. 그것에 맞춰서 긍정 사이클, 행복 사이클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엄청 제가 뇌 과학자가 어떻게 뇌를 말하는가 엄청 한번 서칭을 해봤습니다. 뇌 과학자는 어떤 식으로 서칭을 하냐면은 큰 것을 해요. 어떤 치유적인 차원에서 뇌 과학이 뭐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과 의사보다 더 뇌 과학자가 정신과 진단을 더 잘해요. 더 정확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이제 내야 되냐면은, 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뇌가 아프고 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이 뇌에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스템은 뭐냐? 부정적인 느낌과 기억과 감정들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것이 그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그 감정으로 내 인생이 쫙 깔아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무력감, 특별히 편도체에서는 더 많이 공포와 무력감을 더 많이 사실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진짜로 과학적으로 그럽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 안에 오랫동안 그 감정을 증폭시켜 왔고 지속시켜 왔고 그 사이클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는 수없는 감정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뇌에다가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은 특별히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의 뇌는 행복한 뇌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똑똑하고 괜찮은데도 객관적으로 행복한 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뇌가 부정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져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가 반대로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서로입니다. 이제 이게 프랙티스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 긍정 훈련.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뇌가 아니에요. 뇌가 긍정적이다고 해서 또 다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소울까지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나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더 훌륭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영성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21일 동안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요. 부정적인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에는 브릿지가 있는데 그 공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예로 들어봅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자, 우리들은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이래. 다 이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런 말을요, 쉽게 들어요. 우리는 이제 잘 이런 말 안 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현장에 가면은 쉽게 들읍니다. 자, 이제 쉽게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이제 그 조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감정으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으냐? 이제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자, 이거 감정을 내가 이걸 다시 내가 이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더 깊은 단계는 영적 사이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이클까지. 나 알고 보면은 나 굉장한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분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것을 기억 저장에다 넣는 거예요. 자, 이건 프랙티스입니다.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리더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뭐를 못하냐면 나는 쉴 자격이 없어. 나는 아직 한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번씩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쉴 자격이 없어. 아직도 더 뛰어야. 우리의 리더는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뛰는데, 난 아직 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를 푸시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빨리 이 푸시에서요, 자유로워져요. 나 참 많이 애썼어, 그동안. 이젠 좀 예수님한테 맡겨볼 시간표야. 이젠 주님이 하시는 걸 좀 보고 싶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다시 내가 긍정적인 감정으로 거기에다가 영적인 강화를 통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반대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나는 혼자네. 하루 종일 내가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아무도 전화도 없고 아무도 나를 실질적으로 찾지도 않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내야 되냐면은 내 감정을 내가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굉장히 애로웠구나. 자, 우리가 이 감정을 만들어내면 그 감정이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 감정과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누군가를 기다렸는데 굉장히
힘들고 애로웠구나. 자, 내가 애로우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빠져나올까? 동네 한 바퀴를 뛸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 가면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엄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 있는 그게 나야.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답까지 가버린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조장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왠지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뭔지 모르는데 계속 짜증이 나요. 그러면 짜증이구나. 너 진짜 오랜만에 나에게 찾아왔네?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내한테 왔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너 너무 자주 내한테 오네? 자, 그런데 원래 내가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 아니었잖아. 근데 왜 내가 요즘 이렇게 짜증을 자주 내지?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속으로 이제 딱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로 만민 중에서 나를 구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그리고 너 짜증 너무 요즘 내한테 너무 많이 오고 있어. 근데 말이야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고 했어. 자, 이러면 우리의 짜증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둔다든가 기억 창고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나는 것입니다. 화나는 거. 화가 나는데 뭔가 지금 강하게 지금 내한테 뭐가 나를 쳐요. 너 오늘 강하게 나를 치네? 이 화를 인격적으로 내가 보고 읽어주는 겁니다. 난 화날 때 뭘 하면 그래도 좀 나아졌지? 쇼핑하면 낫나? 영화를 한번 볼까? 그렇게 화를 잠시 잠재워 놓고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 최고입니다. 자, 화를 다스리면 성을 얻는 것보다 죄롭다고도 한 것 같은데 자, 여호와께서도 정말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너 화 너무 내한테 자주 온다. 너 나를 너무 강하게 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받아쳐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불안입니다. 불안. 자, 불안이 내한테 오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 불안이구나. 지금 뭔가 보이지 않아서 네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네 미래도 보이지 않고 앞도 캄캄하고 길이 안 보이니까 너 불안하구나. 그런데 자, 이걸 이제 읽어주고 나서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했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감정에서. 자,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굉장한 두려움이 또 우리를 압습할 때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나를 딱 압습할 때, 뭔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래 고마워. 두려움은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 고마워.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겠다고 시편에는 나와 있어.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읽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반대 감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 뭔가 이제 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뭐 집 샀다 차 샀다 그러면요 왠지 이제 내가 배가 아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 질투가 하는구나 너 질투하는구나 그건 다 본능이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걔가 집도 사고 돈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걔가 없는 건 나도 있을 거야. 내가 질투함으로 인해서 걔한테 영원히 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내가 질투했구나. 쓸데없는 짓 했네. 자, 이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때로는 이제 공허함이 딱 몰려왔을 때는 이것을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마음이 텅 비었구나. 지금 너 뭐를 먹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뭐를 먹으면 살만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채워보면 어떻겠니? 성령을 물 먹듯 마시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기력입니다. 자, 무기력은 가장 편도체에 장기 저장하기 쉬운 게 무력감입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무력감이 왔을 때 오랫동안 내가 나를 알게 모르게 학대해서 온몸이 내한테 반항하는구나. 그래, 이젠 천천히 너희들이 천천히 가겠다고 지금 너희들이 단합을 했구나. 그래, 어찌 보면 이제는 진짜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진짜 새로운 것을 편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인지도 몰라. 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 간단한 것이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요, 그 감정에 내가 져요. 그 감정이 나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 감정이 내 편도체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지고 그게 계속 저장되어지면서 어느 기간이 딱 지나면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발견입니다. 이것도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굉장한 발견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과 자극 사이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무력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게 저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내 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이제는 내게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프랙티스를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21일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 자,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21일 동안 계속 내가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적인 기억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 감정을 통해서 내 뇌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를 통과해서 소울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뇌를 통과해서 어떻게 소울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까지를 지금 오늘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21일 동안 들어보고 한 3달 동안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뇌가 소울로 커넥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혼이 어떻게 보좌와 소통하는지 이거 반드시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저를 가르쳐주고 좀 프랙티스를 해서 아름다운 메뉴를 좀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 또 마음, 우리의 뇌, 또 그 뒤에 소울, 스피릿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인가 막혀있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와 능력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적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잘못 만들어진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들이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소울까지 타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이 프랙티스를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